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단은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의 중단원 2, 화학 반응의 규칙의 세 번째 시간 내용인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는 기체 반응에 대해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기체의 반응에서 이제 기체 사이에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함을 설명하고 이를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 성립하는 이제 법칙들 세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총질량은 같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어떠한 화합물의 경우 그 화합물 속의 각 원자들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이제 일정 선분비 법칙이 있었고 우리가 그걸 배웠죠. 이제 한 가지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남았는데 일단 기체가 반응하는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 직접 보도록 합시다. Air. So I'm going to repeat Cavendish's experiment again, but this time with a vessel. What I'm going to do is fill it with hydrogen. So that's full of inflammable air, and I'm going to light the spark. That it's wet. That is water, and it's appeared as a result of the chemical reaction. In many respects, Cavendish embodies what science and what being a scientist is all about. His 여러분 실험 영상 잘 봤죠? 이제 방금 실험 영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원래 둥근 플라스크 안에는 어떤 기체가 이제 있었을까요? 그쵸? 우리 주변에 공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안에다가 슉 하고 어떤 기체를 집어넣었는데 그 기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수소였습니다. 그럼 이제 산소와 수소가 둥근 플라스크 안에 이제 혼재하게 되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무엇을 했죠? 바로 불꽃을 살짝 주었습니다. 그때 벌어진 현상은 이제 수소와 산소가 이제 빛과 열을 내며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합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증기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증기예요.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둥근 플라스크 벽면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그 차가운 벽면에 수증기가 닿게 되고 그래서 수증기가 다시 액체로 돌아가서 우리 눈에 이제 물의 형태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많이 들었던 과정인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과연 얼마만큼의 부피의 산소와 얼마만큼의 부피의 수소가 결합을 했을 때 딱 떨어지게 결합이 되며 그 결과 얼마만큼의 부피의 수증기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거 먼저 실험을 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과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제 1800년대 과학자인 조제프 루이 게으리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요 사람인데 저랑 많이 닮았죠, 여러분들. 굉장히 저랑 닮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저도 자료조사하면서 놀랐습니다. 자, 이 조제프 루이 게으리삭이 얼마만큼의 부피의 산소와 수소를 결합했을 때 이제 수증기가 얼마만큼의 부피로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실험을 했어요. 그 결과 산소 한 통, 예를 들어 한 통이라고 할게요. 한 통이 있을 때 몇 통의 수소가 있어야지 이제 깔끔하게 전부 다 산소가 이제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봅시다. 정답은 2통입니다. 2통의 수소를 이제 한 통의 산소와 결합을 시켰더니 수증기가 정확하게 모두 다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때 생성되는 수증기는 몇 통이었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산소 한 통에 수소 2통이니까 나오는 건 3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증기가 2통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제 이때 당시 과학자들은 이제 원자론도 막 나오던 시기였고 당연히 분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걸 설명하는데 애를 좀 먹었어요. 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입자에 관한 최초의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작년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았었는데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존
돌턴이란 과학자였습니다. 이 존 돌턴이란 과학자는 이제 고대로부터 주장되어 오던 원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최초로 제시한 사람인데, 존 돌턴이 생각하는 세상은 바로 이런 상자가 물건이 있다. 그럼 이 물건에 해당하는 이제 구조는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들이 있고 얘들이 뭉쳐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입자들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존 돌턴이 얘기했던 원자론이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 원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라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세상의 다양한 물질들은 여러 종류의 원자가 이제 결합한 것이다. 그리고 원자는 새로 생성되거나 사라질 수 없으며 다른 원자로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웠어요. 현대 과학에서는 많이 파기되었습니다만 이때 당시만 해도 아주 획기적인 대답이었죠. 그럼 아까 말했던 이제 산소와 수소의 부피비 있죠? 한 통과 산소 한 통, 수소 두 통, 그리고 수증기 두 통을 이제 이 원자와 결합해서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막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분자라는 개념이 생겨났고요.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부피비인데, 이 한 일정한 부피 안에 여러분 몇 개의 분자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제 요것에 관해서 또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자로 시작하는 5글자의 과학자예요. 혹시 여러분도 알겠나요? 누가 학생들은 막 아메리카노, 아보카도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제 바로 아마데오 아보가드로라는 이제 과학자가 일정한 부피 안에 그 기체가 있을 때 그 기체 입자의 수를 나름 이제 재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아보가드로는 일정한 부피 안에는, 그러니까 같은 온도, 정확히 합시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든 기체의 분자수는 종류와 관계없이 같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어요. 현대과학에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맞는 결과는 아니지만 거의 오차율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현대까지도 많이 이제 아주 간단한 계산 속에선 쓰이고 있는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크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의 크기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기체라는 건 이 분자 간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원자 자체의 크기가 전체 부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좁고, 그래서 이제 아주 빡빡하게 결합이 있기 때문에 원자 크기 자체가 크면 아무래도 부피가 커지겠죠. 하지만 기체 같은 경우 분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수소 분자가 굉장히 작지만 어떤 부피 안에 만약에 수소 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다면 같은 부피 속에 있는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한 분자가 수소 2개, 산소 1개로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부피 안에 수증기 분자도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결과를 두고 아까 전에 게일이삭의 결과를 다시 한번 관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존재한다. 그럼 만약에 산소 분자가 이 통 안에 1개가 있었다면 수소 분자도 이 안에 1개씩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증기도 이 통 안에 1개씩 있었겠죠. 자, 이렇게 보고 나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지? 제가 산소와 수소 분자의 이제 결합 화학 반응식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2H2 플러스 O2 화살표 2H2O 였어요. 자, 이걸 보면 좀 이해가 되나요? 수소 분자 몇 개가 반응해야 됩니까? 2개가 반응해야 됩니다. 더하기 산소 분자 몇 개예요? 1개죠. 화살표 물 분자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소 분자 한 통에는 수소 분자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2개니까 2통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생성된 수증기 분자가 2개이기 때문에 역시나 2통의
이제 수증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잘 기억하세요. 같은 부피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존재합니다. 단 기체일 때. 근데 지금 우리는 산소와 수소는 모두 기체죠. 그리고 수증기도 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통에 한 개씩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의 화학 반응식이 부피비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헷갈리는 학생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했다가 제 설명을 다시 들으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네, 교과서 34페이지를 펼치고요. 여기 34페이지의 내용을 저와 함께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이제 줄글로 한번 표현해 돼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끄세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가 조건입니다. 기체 또 조건이에요. 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 즉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피비는요, 이 기체에서만 성립을 합니다. 반응 전 물질도 기체여야 되고 반응 후 물질도 전부 다 기체여야 합니다. 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암모니아가 나와 있는데 암모니아는 보시면 질소 한 분자당 수소가 세 분자가 결합해야 되죠. 그 결과 암모니아가 총 2개 분자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기체가 반응하는 부피비는 질소 한 부피, 수소 3개 부피가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되는 암모니아 분자는 이제 2분자니까 이 비율의 부피를 가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 기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자 속에 질소나 수소나 암모니아나 같은 입자 개수를 가지잖아요. 분자 개수를요. 그럼 만약에 요 안에 질소가 뭐 10개 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럼 수소도 요 안에 10개를 분자를 가지고 있으니 자, 질소가 모두 반응하기 위해선 이제 3배의 수소 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30개가 필요하고. 그 결과 암모니아는 이제 1대 3대 2의 비율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2통, 20개의 분자가 생성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복습해 주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그럼 쌤 당연히 이 앞에 개수가 앞에 있는 분자의 개수를 의미하니까 그리고 기체에서는 이 분자의 개수가 이 부피비와 똑같으니까 그럼 개수비가 부피비가 똑같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여기도 비추시면 됩니다. 이때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제가 말로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 천천히 잘 들으셔야 돼요. 화학 반응식에서 이 개수란 요 앞에 있는 분자들의 총 개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요 개수비는 반응하는 분자들의 분자수 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체의 경우 부피 일정 부피 안에 있는 이제 기체의 분자수는 똑같으니 앞에 있는 입자의 비가 결국 부피의 비와 동일해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37페이지 스스로 컷.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 법칙에 대해서는 다 컷. 자, 여러분들 이제 중단원이 끝났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3가지 법칙에 대해서는 학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37페이지 스스로 정리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해보고 영상을 먼저 일시정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고 이제 제 영상을 보고 풀이를 듣는 걸로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습니다. 같죠? 포인트를 줘야 되는 건 총질량입니다. 총질량. 모든 질량을 합해야 돼요. 2번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뭐가 안 변했죠? 수입니다. 수. 개수라고 해도 되지만 일단 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원자의 종류,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무슨 비? 질량비죠. 질량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요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우리 직접 해봤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 수소와 산소의 원자의 질량비는 1대 16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1대 8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 분자가 가지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8이다. 왜냐면 물 분자는 산소 하나당 수소 2개가 붙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2번. 일정 선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물은 반드시 산소 하나와 수소 2개가 결합을 해야 됩니다. 물 하나에 수소 3개가 결합하면 그건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그죠? 구리와 산소도 결합할 때 하나하나씩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 선분비 법칙도 일정해요. 3번 기체 반응 법칙 방금 했죠.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입니다.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체 반응 법칙은 반응 전 물질과 반응 후 물질이 모두 기체이어야 합니다. 근데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 화학 반응식이 뭐와 같다? 이게 중요해요. 개수비와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그 반응하는 입자수의 비와 동일하죠. 그런데 이제 기체에서는 이 입자수와 이제 부피가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부피비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위에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에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1번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O예요, X예요. X죠. 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울 위에 양쪽을 물체를 올려놓고 한쪽 물체만 반응을 시킬 때 이제 발생하는 기체를 안 막아주고 통 같은데 이제 잠그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면 이제 기체가 저울 위에서 이탈을 하죠. 그러면서 그쪽 저울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이제 반응해서 저울을 이탈하는 기체들까지도 모두 질량을 계산해주고 해야 질량 보존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화합물이 생성될 때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비는 항상 일정하다. 일정하죠. 이거 무슨 법칙입니까? 방금 했죠?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3번 기체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를 합하면 항상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와 같다. 맞습니까? 틀리죠. 아까 물에서도 했지만 이제 산소 1부피 대 수소는 2부피로 반응하는데 막상 생성되는 수증기 분자도 2에 해당하는 부피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2번 다음 설명과 관련된 법칙을 보기서 골라 기호를 쓰시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잘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법칙이 혼재돼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게 어떤 공식을 말하는 문제인지를 설명하지 않죠. 여러분들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1번 질소기체 10리터라고 나와 있는데 요 리터는 뭐의 단위죠, 여러분? 부피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법칙 중에 이제 부피에 관한 법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체 반응 법칙이죠. 자, 끝까지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질소기체 10리터와 수소기체 30리터가 반응하면 암모니아 기체 20리터가 생성된다. 기체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배웠지만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하는 비율은 1대3. 근데 암모니아 기체는 2의 비율로 생성이 되었죠. 자, 이거는 기체 반응 법칙 맞습니다. 2번 구리 8g이 모두 반응하여 산화구리를 생성할 때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8g이 모두 화학 반응해서 이제 모두 산화구리가 되기 위한 최소 질량을 구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뭐에 대한 내용이죠? 일정 선분비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정한 질량비를 결합한다. 그 얘기잖아요. 3번 탄산나트륨 수용액 5g, 염화칼슘 수용액 5g 모두 반응했더니 염화나트륨 수용액 총질량 10g, 5 더하기 5는 10. 뭐에 관한 내용이죠? 질량 보존 법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중단원이 모두 끝났어요. 2가 이제 우리 3단원, 중3단원에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이렇게 내용 잘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음 내용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세요. 수고했습니다.